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죽을 때는 부자였다. 하지만 부자가 되어서도 그 누구에게도 가슴 아프게 하지 않았다.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를 대표하는 재즈 아티스트 루이 암스트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듀크 엘링턴이 그에게 바친 헌사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알고 그의 노래는 좋아하지만 재즈는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반죽이 전문업체 엘프와 함께하는 올댓 재즈 20주년 특집 재즈가 들린다. 그 10번의 만남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댓 재즈 유지수입니다. 재즈란 어떤 음악일까요? 말의 뉘앙스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야 할지 아리송할 때가 있죠. 그래서 20주년 특집 재즈가 들린다 마련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 방송되는데요. 오늘과 다음 주는 2시간에 걸쳐서 재즈란 어떤 음악일까라는 주제로 재즈와 그 인접 음악들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와, 우리 황 선생님 드디어 우리 특집으로 만났는데요. 예. 20주년 특집의 선장이십니다. 선장까지는 저는 그 옆에 네.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항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선장은 유지수님이 선장이시죠? 아니요, 저는 그냥 뭐 일개 승무원에 불과하고 뭐 우리 정우식 PD와 황 선생님이 나침반과 선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신다면 저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이제 방향을 읽어가는 선원에 불과하죠. 보니까 이 상황이 네. 아무도 선장을 안 맡겠다고 하는 그래서 이 배가 잘못하다는 산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지만 네. 하여튼 안 가도록. 네. 바다로 가도록 하여튼 애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다 건너 들어온 음악 재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그럼 재즈는 무엇인가 한 곡 듣고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오늘 뭐 사실 이 특집 방송에 이제 음악을 맡아주신 분이 계시죠. 네. 바로 또 저희 이 올댓 재즈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또 진행자로도 오랫동안 하셨고요. 예, 이정식 씨가 이끄는 그 밴드가 이제 음악을 해주시겠는데요. 네. 예, 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텀 리브스입니다.
Autumn Leaves 이정식 밴드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근데 요 버전이요. 좀 예. 색다른 버전 같은데요. 예, 요 사실 이 우리가 Autumn Leaves 이렇게 보컬이 있는 시작하는 곡이요. 예, 예. 보통 이게 이 멜로디가 시작되지 않고 그 등당다랑 예. 이런 이제 전주가 붙었죠. 이게 사실 아마드 자말이라는 피아니스트가 먼저 사용하면서 이후에 뭐 마일즈 데이비스라든지 여러 뮤지션들이 어텀 리브스 연주할 때는 이제 늘 이제 사용하는 일종의 이제 뒤에 그 어떤 리프 같은 게 이제 붙었는데요. 네. 이정식 밴드의 연주도 역시 그러한 방식으로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뭐 테너 색소폰에 당연히 이정식 씨였고요. 네. 그다음에 피아노에 이발차 씨, 그리고 베이스의 최세열 씨, 드럼의 이길종 씨 이렇게 쿼텟 4중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20주년 특집 재즈가 들린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특별히 이번 특집을 위해서 남태령에 있는 스튜디오 기계에서 연주를 했었죠. 예, 그 보다 물론 뭐 방송국 스튜디오에서도 녹음할 수 있었지만 보다 좀 전문적인 그 스튜디오에서 와서 좀 네. 보다 좀 생생한 음향으로 예. 여러분들께 이 재즈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소리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예. 특별히 장소를 마련한 거로 알고 있고요. 재즈 전문 스튜디오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라디오로 들으실 수 있는 최상의 재즈 사운드를 감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가서 음악을 좀 녹음해 왔는데 한 곡을 녹음하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뭐 그냥 뭐 딱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냥 연주만 하면 녹음이 된다고들 아마 현장을 못 보신 분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좋은 사운드를 잡기 위해서는 항상 뭐 마이크 세팅부터 어떠한 볼륨으로 어떤 밸런스를 잡아서 녹음해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뭐 연주를 직접 해주신 분들 포함해서 또 엔지니어 분들 또 여기 그날 뭐 정호식 PD 또 사실 유지수 아나운서도 현장에서 계속 네. 같이 또 보셨잖아요. 참여도 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이따 이제 참여한 곡도 들으시게 될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셔서 뭐 저희가 이렇게 너무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공들여서 네. 이번 음악을 녹음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재즈가 들린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집으로 만나고 있고요. 재즈의 이제 시작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재즈는 어떻게 태어난 음악이죠? 예, 그래서 그 재즈의 탄생과 그 역사에 대해서는요. 네. 저희가 또 따로 시간을 한번 마련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은 보다 좀 더 기본적인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뭐냐면 재즈 말고도 아주 유사한 인접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재즈가 한 12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태어났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때 사실 재즈라는 음악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네. 블루스라는 음악도 있었고 블루스. 예, 또 네. 그다음에 뭐 라틴 음악도 있었고 라틴 음악도 그때 있었나요? 그렇죠. 이미 예. 존재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동시에 또 이 가스펠이라는 음악도 있었고 네. 여러 종류의 음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들어보면 이 음악들이 거의 다 형제 사촌지간들이어서 사실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음악들과 재즈가 좀 어떻게 다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만나게 되는 재즈라는 음악은 어떤 음악인지 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음악을 가지고 재즈라고 보통 부르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는 시간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네. 재즈는 어떤 음악인가 그 점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즈를 알려면 인접 음악을 또 알아야 한다 이런 얘긴데요. 그렇죠. 먼저 그럼 블루스는 어떤 음악인가요? 어떤 관계가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이렇게 언급해드렸던 재즈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가스펠 음악, 흑인 교회 음악, 또 그 음악이 또 세속 음악으로 발전한 뭐 우리가 보통 요즘 R&B라고 부르는 예. 리듬앤블루스 네. 이런 음악들. 뭐 이후에 이것들이 사실 뭐 힙합이나 뭐 이런 것들로 계속 발전을 해가지고 예. 이게 사실은 다 미국의 흑인 음악이라고 불리는 부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백인들만이 살던 공간에서는 전혀 만들어지지 않았던 음악이고요. 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5세기 말년쯤 되면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도 찾아내고 신대륙을 이제 소위 이제 그
뭐랄까 자기네 영토로 만드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에서 그 흑인들을 강제로 네. 이제 이주시켜서 일을 하게 되는 소위 이제 노예제의 시대가 네. 시작이 되죠. 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이긴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신대륙으로 오면서 아프리카의 문화를 유지해오고 또 그곳에서 만난 유럽 문화와 뒤섞이면서 여러 종류의 음악들이 탄생을 했거든요. 네. 라틴 음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듣고 있는 무슨 가스펠, R&B 또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재즈 역시도 다 그러한 아프리카계 음악, 미국 음악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음악들 가운데서 가장 기초에 그 어느 모든 음악하고 다 연결돼 있고 뿌리가 되어 있는 음악을 꼽는다면 역시 블루스라고 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블루스는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계 미국 음악의 전체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블루스의 특징은 뭔가요, 그러면? 그 사실은 그 블루스만큼이나 네. 이 세상에서 오해를 많이 받은 음악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일단 그 한국에 토착된 그 이 이름을 보면 네. 보통 사람들이 블루스라고 안 부르고 브루스라고 부르죠. 브루스. 하지만 이 같은 뿌리에서 시작한 음악인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브루스라는 말은 이제 예. 한국에 이 음악이 이제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예. 뭐 좀 약간 왜곡돼서 정착된 왜곡돼서 네, 정착된 예. 하나의 음악이고 저는 그래서 이게 옛날에 그 세상을 떠난 그 명 무술 배우는 브루스리 이소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맨 블루스 가수인가 그런 생각을 해본 의미 적도 있는 있어요. 접근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이 블루스라는 음악은 그리고 또 이제 이 영어로 치면 블루에다가 S가 붙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블루라는 말이 뭐 파란색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 이건 우울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블루스 음악은 흑인들의 뭐 한과 그런 슬픔이 담겨 있는 음악이고 우울한 음악이다, 슬픈 음악이다 이런 또 한편의 블루스에 대한 좀 그 견해가 있죠. 네. 그런데 물론 그것도 뭐 당연히 그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흑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슬픈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건 그쵸.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사실 블루스의 본질은 아니에요. 블루스를 가지고 경쾌한 음악도 하고 빠른 음악도 하고 사람들이 춤추는 음악도 만들고 여러 종류의 음악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음악이 삼행시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삼행시요? 예. 예를 들면 어떻게 그래서 구성이 되죠? 한 행이 이렇게 네 마디로 돼 있고요. 네. 이것이 이제 세 번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서 전체가 12마디가 되죠. 예. 4 곱하기 3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 12마디 형식으로 갖게 된 그 어떤 노래를 네. 블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이게 뭐 생소한 음악이 아니고요. 대중음악 어디에나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순이 씨가 부른 밤이면 밤마다. 네네. 밤이면 밤마다 이거 또 어떤 곡이 있죠? 또 여행을 떠나요. 조용필 씨가 부른. 이게 다 블루스입니다. 원래. 뭐 그럼 이렇게 푸른 언덕에 예. 배낭을 메고 일행. 그게 첫 번째 행입니다. 황금빛 태양 예. 축제를 여는 이행. 광야를 향해서 예. 계곡을 향해서 이게 3행입니다. 근데 지금 그 1, 2, 3행이 네. 멜로디가 거의 변화가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예. 그렇죠. 네, 지금 흐르고 있는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바로 이 곡이 블루스의 형태를 갖고 있는 그렇죠. 여행을 떠나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계속 그렇게 돼서 이게 1절이 끝나는 겁니다. 2절도 네. 똑같은 멜로디가 또 반복되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12마디인데요. 네. 이런 형식으로 갖고 있는 이런 노래들을 다 블루스라고 부릅니다. 네. 이 노래가 우울한가요? 신나죠. 오히려 정반대죠. 예. 그 네 박자로 돼 있던 블루스가 물론 뭐 우울한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이 노래가 1900 특히 30년대 오면요. 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비트 신나는 비트로 바뀝니다. 이거를 그때 미국 흑인들은 부기우기라는 말로 불렀어요. 이름은 바뀌었지만 사실은 블루스입니다. 그대로. 이거를 1950년대 백인 청년들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거를 부기우기, 블루스 이렇게 부르기가 음반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명칭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락앤롤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블루스에서 부기로 넘어가면서 락앤롤까지 그렇죠. 이어지는군요. 근데 사실은 음악적 형식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삼행시에 12마디로 돼 있는 그리고 코드를 한 3개밖에 쓰이지 않아요. 뭐 장존이 단존이 이런 건 상관없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마이너도 있고 메이저도 있고 어쨌거나 노래는 다 이 12마디 형식으로 돼 있는 게 블루스죠. 이게 교회 음악에도 들어가고요. 이 형식이 재즈에도 들어가고 이것이 그대로 락앤롤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재즈에서 블루스 형식을 갖고 있는 곡을 그 제목을 읽기 시작하면요 내일 아침까지 해도 안 끝납니다. 너무 많아서요. 거의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탄생한 흑인 음악의 거의 뿌리가 된 형태였고요. 나중에 민속학자들이 이제 이걸 연구하니까 도대체 이런 음악이 어디서 온 걸까 찾아봤더니 결국은 서아프리카 지역에 아주 유사한 형태의 민요들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결국 이제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블루스에 대한 설명은 들었는데요. 그러면 좀 귀로도 우리가 정말 감성으로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역시 이정식 밴드의 연주로 이제 들으실 텐데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어텀 리브스에서는 색소폰, 피아노, 베이스, 드럼 이렇게 4중주로 연주를 드렸죠. 여기 이제 2명의 연주자분이 더 참여를 하십니다. 바로 기타의 이원철 씨 그리고 보컬리스트 김다운 씨가 함께해서요. Shake That Thing이라는 아주 초창기 옛날에 파파 찰리 잭슨이라는 그 유명한 블루스 가수가 불렀던 곡인데요. 일단 Shake That Thing 블루스 곡 한번 들어보시죠. In my bed from the shake that thing, I gotta shake that thing. I gotta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I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Look at the craft stuck too. Baby, what you doing is just wanna do. We gotta shake that thing. You gotta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I'll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Jack and Jill, one after he, Jill came down with a $10 bill. Shake that thing, baby,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I'll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Got a hope in my bed from that shake that thing. I gotta shake that thing. I gotta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I'll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Look at the clock's stuck too. Baby, what you're doing is just what I wanna do. You gotta shake that thing. You gotta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I'll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Jack and Jill, one of the heat. Jill came down with a $10 bill. Shake that thing, baby,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I'll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I'll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Hey, when I'm sick and tired of, I'll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I'll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That Thing 블루스 버전으로 이정식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예. 정말 전형적인 이런 음악을 이제 블루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근데 예.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엘비스 프레슬리 하운드덕 같은 그렇죠. 사운드 그런 느낌도 예, 나네요. 그러니까 예. 하운덕도 역시 똑같이 12마디 형식의 블루스고요. 멜로디만 이런 곡이랑 달랐지. 뭐 밤이면 밤마다라든지 뭐 여행을 떠나라든지 뭐 네. Shake That Thing이라든지 노래 구조는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음악을 이제 다 블루스라고 부르는 거죠. 예. 아니 근데 가스펠 얘기도 앞서서 하셨는데 사실 가스펠은 교회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사실은 해당되나요? 이 아프리카의 이제 사람들이 다른 농장 안에서 이제 생활을 네. 이제 하고 있었는데 뭐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 일단은 이제 뭐 약간 노예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백인들이 금지를 시킨 게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아프리카어를 절대 못 쓰도록.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끼리만 의사소통하면 백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협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사실 주인은 하나지만 밑에 노예는 또 여럿이잖아요. 그렇죠. 예. 관리하는 사람의 숫자보다 사실 일하는 사람의 예. 숫자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둘째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노래 부르는 걸 금지했다고 해요. 그래요. 예, 맨 처음에는요. 예. 그다음에 악기 연주하는 것도 금지하고요. 예. 이게 이제 노래를 부르고 뭔가 이렇게 북을 두드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면 이 사람들이 단결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맨 처음에 금지했는데 네. 노동의 효율성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었대요. 노동요라는 게 꼭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해야 효율적이라는 걸 아니까 네. 영어로 된 노래를 부르게 시켰고 사실 그 노동요 안에 블루스 형식의 곡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니까 합창하기가 되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신나게 이제 일을 하면서 부르는 예. 우리에도 전통적으로 있는 그런 노동요들이 흑인들에게는 이제 블루스 같은 형식의 그런 음계로 꼭 예. 블루스 12마디는 아니지만 뭐 4마디짜리 또는 8마디짜리 더 발전해서 12마디짜리까지든지 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 사람들에게도 기독교를 알려주면 훨씬 우리하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겠구나. 그래서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를 농장 안에다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아프리카계 분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데 네. 그곳은 미국의 전통상 백인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에요. 꼭 흑인의 교회가 따로 있고 백인 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쵸. 그 안에서 네. 백인 음악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독특한 찬송가들이 흑인 교회 안에서만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위 스피리추얼 흑인 연가 또는 가스펠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부르던 블루스 형식의 노래들도 다 가스펠송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불리던 곡들이 네. 가스펠 음악의 어떤 형식이라는 거에 맞춰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가스펠 음악에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 영화에서 이제 그 흑인 교회에서 예배 보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다 박수 치면서 노래 부릅니다. 예. 흑인 성가는 예. 다 박수 치죠. 그런데 이 아프리카계 분들에게 갖고 있는 어떤 그 리듬 가면은 그 독특한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 네. 혹시 이제 일반 우리나라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특히 이제 좀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 예. 네 박자 곡을 부를 때 예. 박수를 4번 칩니다. 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시죠. 예. 이거 사실은 이 몽골 지역이나 아시아 지역의 북방민족들이 갖고 있는 리듬 패턴.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전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나이 드셔도 못 치실걸요. 그렇게. 예. 네. 그런데 네.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좀 이걸 다르게 쳐요. 어떻게 치죠? 하나, 둘, 셋, 넷에서 네. 하나하고 셋에서는 안 칩니다. 둘, 넷에서만 칩니다. 이런 식으로 치죠. 이걸 그래서 1, 2에서 2, 4에만 박수를 친다 그래서 1, 네. 2, 3, 4에서 2, 4에서만 친다 그래서 뒤에만 박수를 친다 그래서 백비트라고도 부르고요. 예. 그다음에 2, 4비트라고도 부릅니다. 네. 둘, 넷에만 친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박수를 치거든요. 네. 둘, 넷 이렇게 예. 치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그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죠. 모든 말. 그래서 이게 우리가 펑키하다, 그루비하다 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음악들은 다 백비트의 곡들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영화 시스터 액트에서도 그 우피 그렇죠. 골드버그 뒤에 있던 그렇죠. 수녀님들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박수를 쳤던 맨 처음에 기억이 근데 나네요. 그게 이제 보니까 그게 맨 처음에는 예. 그게 흑인 교회가 아니고 캐토릭 교회였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흑인 음악을 모르시던 분들이었어요. 예, 근데 예, 우피 골드버그가 어떤 사연에서 그 그쵸. 성당에 숨어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이제 흑인 음악을 가르치게 되죠. 예. 성가대에서. 예, 그래서 예. 이제 이분들도 다 춤추면서 이제 백비트로 박수 치는 이제 그 훈련을 받는 게 이제 영화에 네. 등장하는데 이런 백비트 또 하나가 있는데요. 선창이 있고 후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도사나 리드 보컬이 앞에서 한마디 부르면 뒤에서 후렴으로 그걸 받아준다든지 예. 또는 똑같은 멜로디를 반복해준다든지 맞아요. 이런 형태의 그 노래를 하게 됐죠. 이건 사실은 노동요에서 온 겁니다. 아, 그 오 해피데이도 굉장히 그 대표적으로 오 그렇게 해피데이, 전개되죠. 해피데이 뒤에서 예. 이렇게 응창해주는 데가 예, 있잖아요. 예. 이게 선창과 후창이 늘 이렇게 나뉘어서 노래를 부르는 어떤 형식으로 음악이 진행되죠. 아. 그러니까 이건 사실 노동요에서 네. 일을 할 때 이제 맨 앞에서 일을 이끄는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뒤에 이제 무리들이 또 같이 그걸 따라서 부르면서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는 그 모습에서 사실 이게 교회 음악으로 그대로 발전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바하가 작곡한 그 수많은 칸타타나 이런 네. 데서 사실 이런 패턴의 노래는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예. 이제 유럽식의 또 음악이고 예. 여기에서는 항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재창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선창과 후창으로 이렇게 나뉘는 어떤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은 나중에 재즈의 편곡 기악법에도 그대로 옮겨옵니다. 빅밴드 연주에서도. 아. 예, 그래서 트럼펫 섹션과 색소폰 섹션이 한마디씩 주고받는 형태로 부르고 누가 선창하고 누가 응답하고 이런 형태로 뭐 마일스 데이비스의 곡들도 너무 많이 나오고요. 뭐 아트 블레이크의 곡에도 이런 패턴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Shake That Thing을 만약에 교회에서 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네. 가스펠 합창단이 함께 부르면 어떻게 될까? 이제 들어볼 텐데요. 여기에는 이제 오늘 연주해 주신 분들 외에 네. 다른 분들의 소리가 삽입되었습니다. 일단 음악을 들어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ere I am, the jelly rocking. Got a hope in my bag from that shake that thing. I gotta shake that thing. I gotta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Look at the clock's struck 2. Baby, what you doing is just a 1, 2. You gotta shake that thing. You gotta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Jack and Jill went up to Jill. Jill came down with $10 bill. Shake that thing.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and tired of telling you how to shake that thing. Look at the clock struck 2. Baby, what you doing? It's just a 1, 2. You gotta shake that thing. You gotta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telling you how to shake that thing. Chicken Jill went up to heat. She came down with a $10 bill. Shake that thing. I gotta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telling you how to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telling you how to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telling you how to shake that thing. When I'm sick and tired of telling you how to shake that thing. 네, Shake That Thing 가스펠 버전으로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에 박수 소리로 끝나네요. 예. 예. 그날 참 그 유지수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손이 빨개졌습니다. 아주. 진짜 그 한국 다치니까 꽤 팔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정우식 PD도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 예. 예. 이게 또 뒤에 이게 사실 백배트 맞추는 게 단순한 건데 또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게요. 예, 이게 잘못하면 예. 원투에 가서 붙으면 예. 이 음악이 이상해지거든요. 예, 뒤에 정확하게 모든 분들이 예. 투포에 잘 박자 맞춰서 박수 쳐주셨습니다. 다시 좀 더 녹음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재밌어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네. 예. 근데 가스펠과 그래서 재즈와도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이런 얘긴데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시면 네. 나중에 이제 Shake That Thing을 재즈로 들어보시겠습니다만 네. 이런 사실 이 가스펠에서 쓰였던 그 리듬이나 이런 패턴이 그 부르고 응답하는 그런 패턴이 재즈에도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즈에서 나중에 더 강조되는 부분, 교회 음악에서 거의 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죠. 바로 이제 나중에 그 점을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가스펠, 블루스 만나봤는데요. 또 네. 재즈와 인접 음악에는 어떤 음악이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R&B 예, 음악을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이게 사실 흑인 교회 음악에서 불려졌던 이런 음악들이 뭐 블루스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따라 부르고 또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래 하나의 형태였죠. 그런데 이 음악이 결국에는 한 1940년대 무렵부터 와서 가스펠 흑인 교회에서 노래 부르는 분들이 이 세속 무대 교회 밖으로 울타리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빈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네. 다 흑인 교회에서 굉장히 저 친구 연주 잘해, 저 친구 노래 잘 불러 이랬던 사람들이 난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만 안 하고 나도 나가서 소위 말해서 이제 술집에서 다 연주한 곳이 그런 곳이니까요. 예. 나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술을 마시는 곳에서 나도 연주할래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이 이제 이 소위 세속 무대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 갈등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서 갖고 있던 원래 그런 경건한 네. 그런 어디보다도 경건한 그런 장소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술을 파는 사람들이 즐기는 곳에서 연주를 하니까 가스펠 음악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했던 사람들은 저 친구가 타락을 했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이제 드디어 노래를 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그 두 부류가 서로 갈등을 좀 일으킵니다. 대표적인 그 인물 중에 하나가 네. 이걸 상징적으로 노래한 사람이 바로 로버트 존슨이라고 하는 블루스 기타리스트 겸 보컬리스트입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의 노래 중에 크로스로드라는 유명한 곡이 있어요. 예. 에릭 크립튼도 이 사람을 예. 너무너무 존경하죠. 그래서 예. 지금 에릭 크립튼이 그 마약 퇴치 재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 협회 그 재단 이름도 크로스로즈라는 이름을 아마 붙이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보면 나는 이제 길 건너편으로 가서 새로운 주인에게 무릎을 꿇었다.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무슨 사거리가 있으면 이쪽에서는 이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네. 길 건너편에는 이제 새로운 술집이 생긴 거죠. 근데 나는 이 길 건너편에 가서 이 술집에서 사실 나는 이제 노래하고 연주하게 됐다. 사실 그런 뜻인데 이제 로버트 존슨은 자기 자신을 신비롭게 좀 보이기 위해서 길 건너편에 올라봤더니 악마가 서 있더라. 그래서 새로운 악마를 나는 섬기면서 내 능력을 갖게 됐다. 음악적인 능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좀 신비스럽게 표장하니까 예. 그 나중에는요. 네. 블루스 뮤지션이 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네. 자기도 악마를 꼭 만나겠다고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도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생기는 예. 줄 알고 밤새도록 악마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교회 음악에서 세속 음악으로 전환했다라는 거를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표현이었죠. 네. 뭐 악마에게 뭐 영혼을 팔아서 능력을 갖게 되는 얘기는 사실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뭐 파우스트부터 시작해서 네. 뭐 파가니니도 너무 바이올린 잘하니까 저 사람은 틀림없이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일 거야. 뭐 이런 당시의 전설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블루스와 가스펠에서도 이제 그런 스토리가 있고요. 결국 교회 음악 하던 분들이 세속 음악으로 나와서 전부 다 초창기 R&B 스타가 됩니다. 네킹 콜도 그랬고요. 네킹 콜도 그렇나요? 그렇죠. 네킹 콜도 어렸을 때 교회 성가대에서 예. 피아노 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다가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수로 발전했고 네. 다이나 워싱턴이라고 하는 그 그쵸. 유명한 가수도 역시 성가대 출신입니다. 사실 휘트니 휴스턴 같이 최근에 우리 뭐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예. 현 시대의 그 디바들도 그런 사람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흑인 교회는 예. 일종의 음악학교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결코 틀리지 그러네요. 않습니다. 예. 이게 대학에서 가르쳐주던 음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트레이닝 받고서 세속 무대에 나왔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레이 찰스도 그렇고 특히 레이 찰스는 성가대에서 부르던 그런 음악들을 조금씩 바꿔서 하나님과 그 인간의 사랑 얘기를 나는 주님을 사랑해, 나는 신을 사랑해, 네. 하나님을 사랑해 이 얘기를 이쪽으로 옮겨와서 남녀간의 사랑 노래를 살짝 바꿔서 노래 불렀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맨 처음 초창기에는 정통 가스펠 가수들에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이제는 뭐 누구나 사랑하는 그 존경하는 가수로 이제 남게 됐는데요. 네. 이제 가스펠 음악에서 세속 음악으로 바뀐 리듬 앤 블루스. 네.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소울이라고도 불렸고 뭐 펑크라고도 불렸고요. 사실 이 음악이 또 변해서 전자음악하고 만난 게 디스코입니다. 역시 다 이제 사실은 R&B, 가스펠에서 시작된 음악들인데요. R&B 스타일로 네. 쉐이크 댓 싱을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Here I am, the jolly Lord King. Got a hope in my bed from that shake that thing. I gotta shake that thing. Shake that thing. But I'm sick and tired of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Look at the clock stuck too. Baby, all I do is just wanna do. You gotta shake that thing. You gotta shake that thing. Tired of tell you how to shake that thing.
R&B 버전으로 Shake That Thing 만나봤습니다. 가요 같은 느낌도 있네요. 예.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블루스부터 들었습니다만 블루스, 가스펠, 그다음에 이런 R&B 풍의 노래. 근데 형식은 다 사실 블루스에서 기반해서 왔지만 리듬이 바뀌고 사운드가 바뀌니까 네. 전혀 또 새로운 느낌으로 사실 오죠. 하지만 다 이게 이제 뿌리에서는 근본적으로 블루스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확연히 또 음악적으로는 또 구분이 되는 네. 가스펠이 달랐고 R&B가 달랐고 정통 블루스가 달랐던 그런 느낌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만약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면 맨 위에 아버지 격으로 블루스가 있고 그 밑에 아들들로 뭐 가스펠이니 R&B니 예, 예. 뭐 재즈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블루스라고 하는 일정한 형식들을 다 모든 음악들이 다 자신의 자양분으로 빨아들였던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뭐 지금 뭐 말씀드렸다시피 각 음악들이 그 이렇게 뭐랄까 쓰이는 용도들이 다 달랐습니다. 사실 예. 블루스라고 하는 음악은 기본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소위 일종의 포크 음악이죠. 그러니까 소위 그 서민들이 바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자신의 흥을 예. 그 어떤 고단함을 달랠 수 있는 민속 음악으로 시작되었고 교회에서 이제 또 부르는 예배를 보기 위한 음악으로 발전시키면서 가스펠이 나왔고 이 음악이 이제 보다 상업적인 대중음악으로 발전하면서 이제 R&B라는 음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재즈는 도대체 뭐냐? 네.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주자들 자신을 위한 음악입니다. 프로 뮤지션들이 이제 다 너무나 뛰어난 기량을 갖게 됐는데 네. 이 사람들이 모든 음악들을 정말 그냥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소위 고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연주해야 될까 한다고 할까요? 물론 들어주는 청중들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네. 연주자들 본인이 자신의 기량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음악이 재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은 사실은 연주자 중심의 음악입니다. 많은 청중들이 또 좋아해 주시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좋아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네. 재즈 뮤지션들이 추구하는 것은 즉흥 연주를 통해서 자신의 기량을 훨씬 더 높이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음악보다도 재즈에서는 즉흥 연주가 주를 이루고 있고 네. 또 다른 음악에서 잘 쓰지 않은 좀 복잡한 코드들을 막 써서 연주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음악을 그냥 다른 음악을 듣다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갑자기 좀 음악이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낯설고요. 없죠. 낯설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주자들끼리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게임의 법칙, 어떤 놀이의 법칙들이 그 안에 있죠. 마치 이제 저렇게 줄넘기를 어떻게 저 사람들이 하고 있을까 근데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박자가 있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걸 알면 그 줄넘기를 옆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재밌게 볼 수 있죠. 그렇죠.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도의 테크닉을 갖고 있는 농구 선수들이 막 예. 서로 패스를 하면서 예.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맨 처음에는 그게 복잡하고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일단 한번 느낌상으로 그곳에 한번 빠져들면 또 다른 음악에서 전해주지 않는 아주 색다른 세계의 어떤 맛이 재즈 안에는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Shake That Thing을 그래서 정말 재즈 버전으로 연주할 때는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들어보시면 아 재즈가 이런 성격의 이런 점을 강조하는 음악이구나 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올드 재즈 20주년 특집 재즈가 들린다 첫 시간이었는데요. 와, 그럼 이제 드디어 재즈 버전으로 Shake That Thing 들을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곡 들으면서 우리 황덕호 씨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2, 1, 2, 3, 4.